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기사 내용은 중국과 미국의 EV 배터리 전쟁, 고체 배터리의 미래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 경미한 뇌졸중, 폐흉터와 같은 문제가 코로나19 감염과의 연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기사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EV 배터리 기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EV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체 배터리가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전기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이 얼마나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과 BYD는 올해 첫 4개월 동안 전 세계 EV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배터리 소재 공급망에서도 매우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중국은 양극 활물질 용량의 약 90%와 양극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배를 깨기 위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새로운 배터리 기술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후보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고체 배터리입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리튬보다 더 풍부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밀도가 낮아 장거리 EV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나 저가형 EV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짧은 범위를 가진 소형 EV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으로는 흑연 양극을 실리콘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배터리를 더 가볍게 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합니다. 일본의 파나소닉과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은 고체 배터리입니다. 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재료로 대체하여 더 안전하고 더 빨리 충전되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퀀텀스케이프와 살러드 파워는 이미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협력하여 자격 심사 절차를 시작했는데 이는 4 내지 6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국도 고체 배터리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CATL과 BYD를 포함한 기업의 고체 배터리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약 8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EV 제조업체 NIO는 반고체 기술을 사용한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국은 현재 EV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체 배터리는 미래의 기술적 성배로 여겨지며 이 기술을 먼저 상용화하는 국가가 EV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몇 년 전 코로나19 감염이 현재 여러분의 건강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나요? 그렇다면 몇 년 전에 알았던 코로나19 감염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네이처 메더선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코로나19 감염에서 비롯된 건강 문제는 최대 3년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경미한 뇌졸중, 폐흉터와 같은 문제가 코로나19 감염 후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긴 코로나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긴 코로나는 피로, 두뇌 안개, 심박수 증가와 같은 만성질환을 의미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건강 문제가 수년 후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18년 독감 팬데믹 이후 파킨슨병 환자가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엡스타인 바이러스가 수년 후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백신과 항바이러스제가 널리 보급되기 전인 팬데믹 첫 해에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경미한 코로나19에 걸린 11만 4천 명 이상의 재앙군인과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500만 명 이상의 대조군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경미한 코로나19 환자는 3년 후 대조군보다 위장 문제 발생 가능성이 8%, 신경학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10%, 폐 문제 발생 가능성이 22% 더 높았습니다. 더 심각한 코로나19 감염을 겪은 사람들은 나중에 더 큰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로 입원한 2만 명 이상의 재앙군인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경미한 코로나19 환자보다 나중에 위장 문제 발생 위험이 52%, 신경학적 문제 발생 위험이 21%, 폐 문제 발생 위험이 57% 더 높았습니다. 이 연구는 2020년에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균주에 감염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후 바이러스가 진화하면서 다른 버전은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일부 건강 문제의 경우 증가된 위험이 3년 차에 가라앉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현재 여러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감염이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예방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